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도를 넘지 말라고 한 데 이어서 검찰의 서해 피살 수사에 대해 또다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형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문 전 대통령의 연이은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 주십시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30년간 대북 업무를 담당한 최고의 안보 전문가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산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최고의 안보 전문가인데, 북한 전문가인데 꺾여버렸다 이러면서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죠. 예. 서훈 전 실장이 북한 문제에 오래 종사한 건 알겠는데 중요한 안보 관련 이슈에서 이렇게 정보를 삭제하고 이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볼 때 최고의 전문가인지는 좀 의문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최고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에 관련해서 정보 삭제를 하고 그럼으로써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행동을 해서 남북관계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반응이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니죠. 검찰조차도 이번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훈 실장까지만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발표를 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피하려고 했으면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게 피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말하자면 도를 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안보를 가지고 이걸 정쟁화시키는 정치보복소 수사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라는 그 어떤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가 지나치다라는 부분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서 무슨 이득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안보를 가지고요, 이 국내 정치나 정쟁 이용하는 것은 삼가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발언과 여당의 입장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보 현안이나 정책 현안 등을 가지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참으신 거죠. 당신이 나서시면 분란이 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시키지 말아라는 압박을 하는 거죠.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많은 정치인들이 감옥 간 것 전부 다 정치 보복이에요. 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현 정부의 정치 보복이다. 자,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자꾸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까 하태경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만 하면 검찰 수사만 가지고 자꾸 그 민주당에서는 본인을 향한 창에 대해서는 자꾸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있으면 수사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자, 이 수사가 언제 시작되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시작됐고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정부는 뭘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수사,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한 주장이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뭐가 됩니까? 법원도
엄밀한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똑같은 사건에 이름만 가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민주당에서 똑같이 이거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가 형벌권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한 말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 구속시키지 말라는 압박을 하는 거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죠. 하태경 의원이 그냥 막 던져요. 보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던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가 흔들리기는 하겠습니까? 이거 전혀 이 논리가 맞지 않은 이야기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분들이 그 증거인멸 부분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어떤 지금 현재 수사에 대해서 서훈 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준한다? 그런 판단을 한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존중해야겠죠. 근데 다만 지금 저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정부에서의 정책 결정이에요. 어떤 뭐 이 정책 결정을 통해서 뭐 어떤 비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처의 의견과 그다음에 SI 정부라는 그거를 들여다보고 이 안보 라인에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속을 시키고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향한다. 이게 과연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이 사실과 윤석열 정부 때의 사실은 이 내용이나 증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각만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의 안보 라인의 그 좋은 자산들을 구속시킵니다. 설령 이게 수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재판에 가서 이거는 다퉈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너무 검찰이 지속적으로 뭔가 이쪽에 문재인 지난 정부에 뭔가 무조건 잘못이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오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보복성 수사가 좀 다분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짧게만 덧붙이면요. 이 사건이 가진 정보는 똑같은데 판단을 지금 다르게 한다. 여야가 바뀌어서 하시는데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그 증거인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정보가 있더라도 서훈 전 실장이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가 있고 그 삭제한 정보가 없어진 상태에서 판단을 내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 서해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였다. 이 얘기는 정보 바뀐 다음에 공개된 얘기란 말이죠. 그런 건 왜 숨겼느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덧붙여야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삭제했다는 혐의 자체가 그 삭제가 원본이냐 아니 사본이냐 이런 부분도 다투는 여지가 있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실족의 무게를 둡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을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퉈야 될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판에 가서 뭔가 이걸 유무를 다퉈야죠. 예를 들어 지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정보를 가지고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봤어요. 비공개 회의 때. 그러면 그때 인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건해야 됩니까? 직무유기입니까? 그다음에 그 회의로 공개하니까 왜 안 해요? 그다음에 SI 첩보 보면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다 있습니다. 북한과 이쪽 미국 정보와 우리 한국 정보 사이의 오간 부분들. 대통령께서 SI 첩보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만 분명하게 공개를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지난 정부의 이 사람들을 면책을 하고 구속을 하고 말하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능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에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러 가지 의아점이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됐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내면서 본인이 이제 모든 보고를 듣고 판단을 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서해 사건의 최종 승인자는 자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 수사도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 서훈 전 실장까지 이제 수사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 최종 승인 과정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궁금할 것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본인이 최종 승인을 했다. 그렇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서해 공무원이 지금 표류 중이라는 그 정보를 들은 이후로 실제로 피살될 때까지 한 3시간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의 소식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자, 오늘 기자 간담회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일각에서 보면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할까봐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발언이 강해졌다, 세졌다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피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아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굳이 뭐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 뭐 어떤 성과를 알리기 위한 어떤 기자회견의 성격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굳이 열지 말고 약식으로 해서 뭐 이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라는 게 그 배경이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100일은 굉장히 험난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현 정부가 본인과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진, 의도와 목적을 가진 이 수사 속에서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들어와서 이 국정농단과 민생 참사 속에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100일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또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의 100일의 평가와 함께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생 대표가 되겠다는 그런 구호를 걸고 당선이 됐는데 예. 지난 100일 동안에 뭐 민생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되는 바는 없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당선 전부터 예견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기자회견을 해서 뭔가 얘기할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예.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이번 기자회견 때도 기대를 했는데 안 하는 걸로 됐으니까 뭐 듣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강경하게 계속 대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나온다고 할 때도 뭐 소위 말하는 뭐 사과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검찰 수사가 뭐 정치 보복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시점은 아마도 본인에게 직접 수사의 칼끝이 향하는 그 시점, 예를 들어 소환 통보 직전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나 아마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방금 그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뭐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그래도 유감 표명은 좀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유감 표명 정도도 없을까요? 지금 현재 정치 수사,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남욱 시 변호사나 뭐 유동규의 진술이나 김만배의 진술들을 지금 재판이 진행된 걸 보면 예. 너무나 소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엊그제도 보면 남욱 변호사 자체가 뭐 이재명 전 시장은 모르는 걸로 해달라는 유동규의 진술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막 오락가락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그 앞뒤 안 맞는 맥락 없는 어떤 소설 같은 시나리오에 유감 표명을 한다? 그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얘기했지만 소환 뭐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지 소환을 하겠죠. 소환할 때쯤은 어떤 입장 표명은 유감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거는 억울한 수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작된 수사고 뭔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있는 수사에 유감 표명을 지금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걸 당내에서도 그걸 요청하는 자체도 지금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사법 운영,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보면 사법 운영 자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방어권 자체를 아예 묵살해버리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들은 죄를 지어야 돼라는 어떤 그런 목적의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국정 운영 자체가요. 독재라고 표현할 만큼
야당과 협치가 없으면 독재예요. 이런 거 독재가 별게 아닙니다. 예전에 몽둥이 들고 총칼 들고 막 억압하는 게 독재가 아니라 여야가 있을 때 대화의 타협이 실종되고 여당과 이 정부 자체가 본인들이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게 독재적인 어떤 국가 운영이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어떤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국정 운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유감 표명을 하면서 뭔가를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여지는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두 가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어권을 없게 한다. 방어권 확보를 안 해준다는 말씀인데 방어권이라는 게 결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사 사법 체계에 맞춘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을 하게끔 한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 방어권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독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권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하면 독재가 되는 게 맞는데요. 국회 상황 보십시오.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를 독재한다는 건지 그 대상을 좀 짚어서 말씀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독재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보면은 지금 야당이 들어서자마자 대화합시다라고 했을 때 다 거부하고 최근에 만찬도 보세요.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약속 안 지키잖아요. 여당 지도부 구성되면 야당 불러서 이야기하겠다. 근데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사법 리스크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현 정부가 뭐만 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 수십 건의 압수수색만 하고 있고요. 그것도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나서 대화하자면 한 번을 만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전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 한 통 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먼저 해야 됩니까? 여당이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건 여야 경색이지 독재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 관련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2더하기 협의체를 가동해서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등이 겹쳐서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 사실 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처벌한다. 그리고 예산 문제다. 이 두 가지가 함축돼서 그때 사실 극적 합의를 한 거예요. 이 문제를 다시 또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아마 여기는 이제 흑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자, 이 예산안 처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정말 이상민 장관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확하게 현상으로 나타난 건 이상민 장관 때문입니다. 한간에서는 한동훈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실세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죠.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그만둬도 그만둬야 될 분이 지금 버티고 저렇게 있는 것들이 국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민주당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해임 건의안을 왜 굳이 국정조사와 예산을 앞두고 했을까? 차라리 더 일찍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죠. 하지만 그게 늦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이 올라가는 게 국민의힘도 그게 국정에 대한 큰 내년 예산을 하는 예산과 해임 건의안을 둘이 올라가는 걸 거부할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내면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일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런 158명의 무고한 이 국민들이 희생된 참사를 앞에 두고 설령 본인이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이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여야의 국정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판단해야죠. 근데 버티고 있는 게 무슨 속내일까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우아하고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정기국회가 이제 끝나잖아요. 결국 정기국회 안에는 뭐 예산안 처리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도 뭐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9일까지인데 지금 민주당이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 안 되면 뭐 탄핵 소추까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소추안까지 처리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참 어둡게 전망을 하고요. 민주당의 그 정무 기능이 대단히 흐트러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려면 대통령이 고등학교 후배 구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정치 공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식상하다 느끼실 것이고 본질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자는데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으니까 그 합의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일을 자꾸 이렇게 중간에 해임 건의안 등등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도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고등학교 후배라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정치적 공격이 들어오면 과도하게 반응하시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 이 해임에 대한 파면 요구들이 유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툭툭 쳐가면서 힘을 주는 것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 더 탐사라는 모 매체가 그렇게 했을 때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끝까지 본때를 보여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하는 것들은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아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주호영 의원도 그랬죠. 탄핵 소추안까지 가면 예산할 수 없다, 협조할 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해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해임 건의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책임진다고 어느 정도 국민의힘도 같이 동조를 한다면 해임 건의안 그냥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탄핵 소추안까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해임 건의안도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서 탄핵 소추안은 못 받겠다. 탄핵 소추안이 조건이었어요. 해임 건의안 안 받으면 탄핵 소추 가겠다니까 해임 건의안 해서 깔끔하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유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정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심을 털어놓으셔야죠. 이상민 장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뭔가 정책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가족 말씀하시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한 유가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